맘속엔 없으니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지. 너를 알기 전 나는 항상 혼자였으니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서로 외면해야만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이미 남의 사람 돼버린 현실 속을 나 홀로 쓸쓸히 살아가야 해. 너와 헤어져 지낸 지도 어느덧 너 항상 행복하게 축복하며 피로 주고 있다. 수많은 어두운 밤을 잠 못 이루면서 나 오직 너에 대한 생각뿐이다. 너 또한 나에 대한 지난 아픈 기쁜 추억 마음 깊이 그리워할지는 조금 하나. 나 이젠 우연 이제 필요 없지. 가끔 널 보더라도 웃어줄 수 있는 이제 슬퍼하지 않을 거야. 내 맘속엔 없으니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지. 너를 알기 전 나는 항상 혼자였으니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서로 외면해야만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이미 남의 사람 돼버린 현실 속을 나 홀로 쓸쓸히 살아가야 해. 지난 시간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을 알지만 아직도 너의 기억 그대로인데 아픈 상처들을 안고서 살아갈 순 있지만 너무나 힘들어.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서로 외면해야만. 넌 내 ANGEL 슬픈 나를 항상 미소 짓게 해. 누가 뭐라 해도 you 내 맘을 녹여 너의 I love you 'cause you will always be my ANGEL 슬픈 나를 항상 미소 짓게 해. 누가 뭐라 해도 you 내 맘을 녹여 너의 I love you 'cause you will always be my. 윤달의 생일은 8번 내 생의 위기는 여러 번 눕혀진 팔자로 걸었던 컷컷컷컷 걸었던 지혜 하늘에 말을 걸어 신의 시비를 걸었던 막막한 앞날에 막말해 솔직히 몰래 떨었던 철없던 그랬던 꿈은 아주 멀었던 꿈일 뿐 무일 뿐 내게는 사치일 뿐 그래도 내게 다가와 넌 내게 다가와 마치 내가 태양인 듯 나만 바라봐. 넌 나만 바라봐. 넌 내 ANGEL 슬픈 나를 항상 미소 짓게 해. 누가 뭐라 해도 you 내 맘을 녹여 너의 I love you 'cause you will always be my ANGEL 슬픈 나를 항상 미소 짓게 해. 누가 뭐라 해도 you 내 맘을 녹여 너의 I love you 'cause you will always be my. 1, 2, 3, 4, 5, 6, 7 7.8기로 맞길 올라가락은 두 박질 친구라던 무리들의 비웃는 손가락질 하는 잘한 이들을 보며 난 내 일을 갈았지. 나 그렇게 살았지. 내 영혼도 눈 감았지. 내 그림자도 귀찮았지. 혹시 그때 내 맘 알아? 그때 넌 날 감싸
수 있어 집도 짓게 돼 넌 내 ANGEL 슬픈 나를 항상 미소 짓게 해 누가 뭐라 해도 you 맘을 녹여 너의 I love you 'Cause you will always be my ANGEL 슬픈 나를 항상 미소 짓게 해 누가 뭐라 해도 you 맘을 녹여 너의 I love you 'Cause you will always be my angel No matter what they say, I'm a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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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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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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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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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몰래 순진한 척하는 이 동공 난 네 맘대로 들었다가는 no go then not the loco 나 미치게 만들어간 듯 탑승한 rolling cold coaster yeah such a monster hey baby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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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지 말고 no hey baby boy 아슬아슬하게 스치지 말고 no 그만 좀 건드려 건드려 애매하고 흔들려 위아래 위아래 자꾸 위아래로 흔들리는 나 Why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확실하게 내게 맘을 보여줘 Why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yeah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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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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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말투 네 표정들 날 헷갈리게 하면서 넌 흘리지 또 흘리지 흔들흔들 없는 척 모르는 척 들었다 놨다 하면서 넌 부리지 기부리지 Hey baby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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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지 말고 no Hey baby boy 아슬아슬하게 스치지 말고 no 그만 좀 건드려 건드려 애매하고 흔들려 위아래 위아래 자꾸 위아래로 흔들리는 나 Why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확실하게 내게 맘을 보여줘 Why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yeah Just do what you want now do what you want now 약 올리지 말고 내게 확신해줘 now 썩더는 말은 뭐 필요해 필요해 장난하는 진심 나 선택이 필요해 썩게 하지마 나 눈물 적게 하지마 Just so 위아래 위아래 자꾸 위아래로 흔들리는 나 Why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확실하게 내게 맘을 보여줘 Why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yeah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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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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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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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KBA-TV에서 주최하는 KBA-TV! KBA TV에서 주최하는 KBA TV. 네? 제가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성화학과에서 주최하는 KBA-TV입니다. 네, 저 BJ 한량이고요. 되게 오랜만이라서 좀 실수했네요. 되게 오랜만이죠, 여러분들. 오늘 방송에 대해 설명도 좀 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제가 와서 오늘 방송 뭘 하느냐. 오늘 방송 컨셉은 저번에 제가 아주 예전에 하던 게임 골차 거기에서 이제 예전에 하던 게임은 잠깐 놔두고 이제 오늘은 하스스톤을 하려고 합니다. 하스스톤은 이제 그 블리자드에서 나온 카드 듀얼 형식의 게임인데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이게 사람 취향마다 틀리긴 한데 되게 머리 쓰는 거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상대를 되게 실력으로 이기고 싶다 뭐 그런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근데 카드 게임에는 조금 과금이 좀 필요하죠. 네. 일단은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일정 수준의 과금을 한 대입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 분들도 이제 막 하스스톤을 시작하신 분들도 이제 어떻게 처음에 이 하스스톤을 꾸려 나가면 좋을까 그거를
그것부터 천천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하스스톤 메인 화면인데 되게 여타 게임과는 다르게 신박하게 생겼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가지 기본 룰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보시랑 대전을 먼저 해볼 거예요. 보시랑 먼저 대전을 해볼 건데, 그 맨 처음에 이거를 시작을 하셨을 때 하스스톤을 맨 처음에 튜토리얼을 먼저 합니다. 그 하스스톤에서 AI를 한 6명인가 깨는 튜토리얼을 맨 처음에 줘요. 그 튜토리얼을 깨기 전에는 그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튜토리얼을 전부 다 깨시면 어느 정도 게임의 룰이라던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튜토리얼이 없으니까 제가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튜토리얼을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선은 자신만 이제 그 이런 카드 게임의 장점 중에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신만의 덱을 짜서 이제 자신만의 덱으로 이긴다. 뭐 이제 그런 매력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잠시만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내 카드에 먼저 들어갑니다. 내 카드에 먼저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제 아무튼 막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여기 나의 덱이라고 써진 부분에 맨 처음에 주는 그 마법사 덱, 나만의 마법사 덱 딱 한 장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 어차피 처음이니까. 근데 일단은 덱을 먼저 자기가 짜보는 게 중요합니다. 덱을 뭐 아무리 뭐 좋던 안 좋던 그걸 떠나서 자기가 그걸 맨 처음에 짜서 이제 그 덱을 가지고 일단은 게임을 좀 익히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게임이든지 그렇겠지만 네, 잠시만요. 일단 덱 하나만 좀 지우고, 근데 어떤 걸 지울까 지금? 이걸 지울게요. 자, 맨 처음에 이제 마법사 덱 하나밖에 없을 때 밑에 이렇게 새로운 덱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9가지의 직업들이 나오는데 각 직업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뭐 전사라던가 뭐 주술사라던가 도적, 성기사, 사냥꾼, 드루이드, 흑마법사, 마법사, 사제,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각 직업마다 그 직업 스킬이라고 있어요. 직업 스킬. 그 플레이어가 직접 쓸 수 있는 마법 같은 건데, 자, 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코스트를 소모해서 방어도를 2 올립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코스트 개념은 나중에 이제 게임을 시작하면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다 있는데, 초보자가 맨 처음에 제일 시작하기 좋은 거, 그러니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 좋은 거는 마법사입니다. 마법사하고 사냥꾼, 이렇게 두 개인데,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저는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짜시는 걸 추천을 해요. 처음에는 마법사를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왜냐면 제일 처음에 주는 덱도 마법사고 튜토리얼 때 진행하는 캐릭터도 마법사니까요. 그래서 아마 게임을 제일 처음 시작하시면 마법사가 제일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법사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자,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법사 덱을 짜는데 필요한 카드들. 근데
각 직업마다 그 직업 카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업만이 쓸 수 있는 카드들, 여기 위에 보시면 이 마법사 카드가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옆에 중립 카드들, 그러니까 중립 하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마법들은 다 직업 카드에서만 쓸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그 하수인들은 중립에서 쓰시거나 아니면은 직업 카드에서 뽑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또 이제 그 각 직업마다 그 일정한 레벨을 달성해야만이 주는 카드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시작을 하면.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여기가 이 칸이 되게 허전하실 거예요. 막 되게 카드도 몇 장 없고 막 뭐야 카드가 왜 이렇게 없어 막 이러고, 여기 공용 하수인도 되게 진짜 막 뭐 이런 거 가지고 카드를 짜라고 하나 막 이러실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카드를 어떻게 짜야 하나.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짜세요. 그냥 마음에 드시는 대로. 그냥 여기 카드 밑에 설명을 읽어보시고 이거 좀 괜찮을 것 같네? 하면은 그냥 무조건 넣으세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냥 막 넣으시고 일단은 게임을 돌려보세요. 보시랑 돌리시던 뭐 대전을 해서 플레이어랑 돌리시건 무조건 게임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시다가 이 직업 레벨이 일정한 레벨을 달성하게 되면 직업 카드들을 줍니다. 무료로 주는 것들. 일단은 그걸 모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뭐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일단은 과금을 하지 않는다는 설정 하에서 직업 카드들을 먼저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과금을 해서 나오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카드 중앙에 보시면 여기 구슬이 박혀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에 주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주는 카드들, 그거는 여기 가운데 아무런 구슬이 박혀 있지가 않습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아무런 구슬이 박혀 있지 않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얀색 구슬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하얀색 구슬이 박혀 있는 같은 경우에는 카드팩을 까야만 받을 수 있는 카드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만화 지룡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으로 주는 마법사 카드고, 얼음창 이런 같은 경우에는 카드팩을 까야만 받을 수 있는 카드. 유이왕 아시잖아요. 유이왕도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할 때 그때 이제 카드 5장이 들어있는 카드팩을 사서 이제 뜯어서 그 안에 나오는 카드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카드 덱을 짰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도 카드 덱을 하나 사면 그 안에 5장이 들어있어요. 그 5장 안에 랜덤으로 5장이 들어있는데 어떤 카드가 나올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카드를 모아서 자신만의 덱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 등급에는 어떤 종류의 등급이 있냐. 맨 처음에는 기본이라고 써져 있죠. 이쪽에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요런 하얀색 큐빅이 박혀 있는 게 일반입니다. 자, 그리고 희귀, 이런 파란색 구슬이 박혀 있는 게 희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거 영웅 카드, 보라색 구슬이 박혀 있는 게 영웅 카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전설 카드, 요 노란색 구슬이 박혀 있는 게 전설 카드예요. 방금 제가 설명한 순서대로 그 등급이 높은 카드입니다. 근데 등급이 높은 카드일수록 카드팩에서 나올 확률이 되게 아주 그냥 희박해집니다. 네, 전설 카드는 운이 좋으면 진짜 운이 좋으면은 카드 팩을 하나 까는데 붕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거의 20팩 깠을 때 한 장 정도 나옵니다. 20팩 깠을 때 한 장 정도. 그래서 대부분은 마법사랑 사냥꾼 같은 직업을 하다가 카드팩을 깠을 때 다른 직업의 전설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덱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워낙
전설 카드의 능력이 좋으니까. 그 카드마다 이렇게 밑에 보면은 다 그 설명이 써져 있는데, 그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 되게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여기 그 마법사 카드 전설을 예로 들어보면, 내가 주문을 시전할 때마다 화염구 카드 한 장을 손으로 가져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카드를 필드에 냈어요. 이 카드를 필드에 내고 주문을 시전합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그 이런 주문, 그러니까 마법 카드를 말하는 거예요. 마법이나 함정 카드, 그런 걸 시전을 하면, 자 여기 화염구라고 써진 이 피해 6을 주는 카드가 내 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들고 있는 손패로. 일단은 이렇게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카드 덱을 먼저 짜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처음에 어떻게 짜야 되냐. 처음에 제가 말씀하셨던 듯이 그냥 아무렇게나 짜세요. 포리님 안녕하세요. 그냥 손에 들어온 대로 짜세요. 처음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되게 뭐 카드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손에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덱에 넣고 있는 지금 카드들이 가장 기본으로 주는 카드들 위주로 짜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안 줍니다. 불기둥도 안 주고 눈보라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고 그냥 거의 다 안 줘요. 있는 게 뭐야. 이거 이렇게 짜시고 그 공용 카드에 가셔서, 공용 카드도 가장 기본으로 주는 카드 위주로 제가 짜볼게요. 공용으로 주는 카드 중에 사기 센진 방패대가 지금은 제가 임의대로 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손에 잡히는 대로 한번 짜보세요. 게임을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좋아요. 뭐 이렇게 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거의 기본으로 주는 카드들만 있네요. 좋습니다. 자, 나만의 마법사 덱으로 1인용 모험 모드에 들어가서 연습으로 일단은 일반으로 아까 제가 만든 덱을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도 저희가 9가지의 영웅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다면 상대도 9가지의 영웅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나오겠죠. 처음에는 마법사랑 사냥꾼을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사냥꾼을 먼저 상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게임을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로딩이 먼저 간 다음에 게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게임을 시작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적 영웅이랑 내 영웅이 뭔지 먼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옆에 그 적의 닉네임이랑 제 닉네임이 이렇게 나오죠. 제 닉네임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처음에 이렇게 그 카드를 3장을 줍니다. 3장을 줬을 때 저희가 마음에 안 드는 카드를 바꿔서 다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이거는 도박 게임이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되겠네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카드를 눌러보시면 교체라고 됩니다. 교체.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1코스트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코스트가 높은 거 다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이 코스트가 무엇이냐? 아무튼 이렇게 카드를 바꿔주시고 시작을 해보면 여기 카드를 보시면 그 왼쪽 윗구석 여기 왼쪽 위에 여기 그 왼쪽 위에 2라고 써진 거 보이시죠? 2라고 써진 게 코스트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7이라고 써져 있죠. 7이라고 써진 게 코스트고 이건 1이라고 써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게임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보이시죠? 만화 수정. 이게 코스트입니다. 자, 이게 각 턴이 저쪽에 갔다가 나한테 다시 왔다. 이러면은 2가 되는 거예요. 한 턴이 지날 때마다 하나씩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1코스트니까 1코스트의 카드밖에 못 쓰겠죠. 여기 반짝반짝 친절하게 빛나고 있죠. 이거를 쓸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신비한 화살 설명을 보면 적 캐릭터들에게 3의 피해를 무작위로 나누어 입힙니다. 이거를 딱 썼다. 그러면 3의 피해가 무작위로 퉁퉁퉁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게임을 어떻게 이기냐? 게임을 승리하는 조건이 뭐냐? 여기 보시면 30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도 30이라고 써져 있고요. 이게 저의 전체 피입니다. 유이왕 보시면은 생명 라이프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 생명 라이프가 다 떨어지게 되면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요 생명 라이프를 먼저 생명 라이프를 먼저 0으로 떨구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에서는 뭐 이걸 써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턴을 종료하도록 합시다. 턴 종료 버튼이 있죠. 지금 저의 턴이니까 턴 종료를 하시면, 자, 이렇게 넘어갔다. 넘어가면은 이제 냈죠. 상대가 이렇게 1코스트, 자, 마우스를 위에 올려보시면 1코스트죠. 지금 낸 카드가 상대가 1코스트에 낼 수 있는 카드를 필드에 낸 거예요. 필드에 냈다는 건 하수인이란 뜻이겠죠. 자, 그리고 각 하수인마다 그 특수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특수한 능력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마우스를 올려놓은 이 하수인의 같은 경우에는 나의 다른 야수들이 공격력 1을 얻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카드 밑에 이 카드 밑에 여기 1, 여기도 1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이 검이 들어간 검 모양이 있는 그 노란색 1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색, 저희 요 31이라는 라이프 생명 수치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1이라는 건 얘 라이프도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코스트 낼 수 있는 게 필드 나왔죠. 근데 아까 제가 1코스트였는데 이 사냥꾼한테 한번 턴이 갔다가 저한테 돌아오니까 2코스트가 됐어요. 그러면 2코스트에 쓸 수 있는 카드들을 이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1코스트짜리도 쓸 수가 있고요. 자, 1코스트 위에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시면 옆에 있는 그 만화 수정이, 여기 만화 수정이 빛나죠. 자, 이거를 쓰게 되면 저 만화 수정이 소모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1코스트를 썼다. 그러면은 2코스트 중에 1코스트 썼으니까 1코스트가 남겠죠. 단순히 더하기 빼기 문제니까요. 그러면 이제 1코스트를 뭐 더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2코스트짜리를 써서 다 소모시킬 수도 있고, 물론 다음 턴이 되면 제 코스트는 3코스트가 되고 다시 코스트가 만땅으로 차겠죠. 지금은 아까 제가 직업 마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마법사의 직업 마법은 화염장렬. 자, 이 코스트를 소모해서 피해 1을 주는 겁니다. 자,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그 타겟을 지정하는 그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지정을 해서
30 라이프 30 중에 1을 깎을 수도 있고요. 여기다 지정을 해서 요 라이프 1인 녀석의 라이프를 소모시켜서 필드에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되게 여러가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 하수인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법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작위로 나가는 마법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웅 능력을 쓸 수도 있죠. 근데 영웅 능력으로 지금 얘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제 카드를 소비를 해서 얘를 없앨 필요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코스트 2를 소모를 해서 얘를 타겟팅을 해주게 되면 죽었죠. 네, 이렇게 하수인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수인의 라이프를 전부 다 소모시키게 되면 저희 라이프와 마찬가지로 그 라이프가 다 소모되면 죽게 됩니다. 방금 이 사냥꾼이 코스트 2를 소모를 시켜서 자기도 영웅 능력을 썼죠. 이 사냥꾼의 영웅 능력은 고정사격, 적 영웅에게 피해를 2를 줍니다. 자, 이걸 썼을 때 방금처럼 화살이 날라오면서 제 여기에 꽂히면서 피해 2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라이프가 30이었는데 피해 2를 받았으니까 28이 됐죠. 이렇게 라이프를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적 라이프를 0으로 만들게 되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냥꾼은 피해 2를 계속 줘서 나한테 피해 2를 계속 깎을 수 있는데 저는 왜 피해 1밖에 못 주면은 제 영웅 이 능력이 더 꿀인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면 사냥꾼을 하지 왜 마법사를 해? 근데 제가 이 코스트를 소모를 해서 하수인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사냥꾼이 이 능력을 가지고 얘를 죽일 수가 있나요? 물론 영웅 능력이 피해 2를 줘요. 그리고 얘 피도 2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맞으면 얘가 죽겠죠. 근데 여기 설명을 잘 보시면 적 영웅에게라고 써져 있어요. 무조건 저한테만 무조건 제 본체에만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 여기 있는 거, 여기 제 영웅 능력은 비록 피해 1을 주지만 적 영웅 본체만이 아닌 어떤 곳에라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제가 하수인을 냈잖아요, 필드에. 자, 이 하수인의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트를 소모해서 필드에 낼 수가 있는데 공격력 3짜리 P2짜리예요. 자, 근데 능력이 내가 쓰는 주문의 비용이 1이 감소합니다 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주문, 이 하수인 카드가 아닌 주문.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카드 밑에 보시면 여기 하수인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러면은 피해를 낼 수 있는 하수인이에요. 마라가 부족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 주문이라고 써진 건 주문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쓰는 주문의 비용이 1 감소한다. 코스트가 1이 감소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아까 이거를 1코스트에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0코스트입니다. 공짜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짜로 쓸 수 있는 만큼 아껴둬야겠죠. 물론 얘가 죽으면 그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원래 코스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사냥꾼 필드에도 저렇게 하수인이 나왔다. 그러면 자, 얘는 공격력이 2고 피가 2예요. 근데 저는 공격력이 3이고 피가 2네요. 그러면은 처음에 딱 보셨을 때 내가 더 세네? 이러실 거예요. 아니, 물론 제가 더 세요. 물론 여기 있는 하수인이 더 세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 피와 공격력의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하수인 가지고 여기다 갖다 박았어요. 갖다 박았는데
자, 위에 보시면 이제 해골 모양이 뜨잖아요. 해골 모양이 뜨면 여기를 갖다 박았을 때 둘 다 같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왜 내게 더 센데 같이 죽냐?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가 권총을 들고 있어요. 권총을 들고 있고 제가 기관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딱 총만 놓고 봤을 때는 제게 더 세잖아요. 근데 둘이 같이 머리를 놓고 쏴요. 둘이 같이 머리를 놓고 쏘면 어떤 사람의 총이 더 세던 둘이 같이 죽어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공격력이 아무리 세도 우리 피가 적이 가진 무기, 그 적이 가진 공격력보다 낮게 되면 박았을 때 같이 죽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얘를 박았을 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걸.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희한테는 최대한 이득을 취하면서 이제 적의 30의 라이프를 먼저 깎는 게 승리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권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얘를 우선 살리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얘는 여기 박았을 때 3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박았을 때 3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얘는 뭐 저한테 박으면 2데미지밖에 못 주잖아요. 근데 얘를 사용해서 얘를 정리를 했을 때 1데미지를 손해보는 거겠죠. 거기다가 얘가 능력이 내가 쓰는 주문의 비용이 1이 감소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왕 주문 그게 줄어든 거 주문을 사용해서 잡는 게 좋겠죠. 자, 주문이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어요. 뭐 양으로 변신시킨다, 뭐 피해 3을 주고 빙결로 만든다, 모든 저 하수인의 빙결 상태로 만든다, 뭐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문 중에서 어떤 주문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나한테 가장 이득을 취하게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 선택을 잘 하게 되면 하스스톤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서 신비한 화살을 쓰겠습니다. 왜냐면 비록 무작위로 3피해를 주지만 0코스트를 소모하지가 않고 적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왜냐면 필드에 제 하나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자, 이걸 쓰게 되면 자, 본체 2대 여기에 한 대 맞았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안 죽었어요. 자,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반복학습이에요. 아까 제 영웅 능력이 피해 1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용해서 이 피가 1이 남은 하수인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주문들 쓸 수가 있지만, 물론 이거를 이렇게 써서 그 적 본체에다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자, 적이 가지고 있는 6장의 카드 중에서 이 카드 중에서 뭐가 나올지, 어떤 카드가 나올지 모르는데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항상 적보다 한 발 앞서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동전 한님, 이번 턴에만 만화 수정을 1 획득을 하죠. 저 동전 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후턴, 그러니까 먼저 시작을 해서 먼저 카드를 내는 턴이 아니라 적이 턴을 종료할 때까지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기다려야 되는 턴일 때 받을 수 있는 카드예요. 저걸 사용하면 내 코스트가 4다. 그러면은 저 카드를 사용하면 그 턴에만 코스트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트 5짜리를 코스트 5짜리 하수인을 낼 수도 있고, 뭐 마법을 쓴다던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2, 3짜리 뭐 카드를 쓸 수도 있겠죠. 2코스트랑 3코스트 뭐 이렇게 뭐 하는 건데 자,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대비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여기 30장의 카드 중에서 뽑히는 카드들은 여러분들이 덱을 짠 그 카드에서 뽑히는 카드들이에요. 뭐 카드 뽑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짠 덱에서 그 카드가 뽑히는 건 순전히 100% 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 때문에 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카드 게임은 그런 점에서 또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필드에 하수인이 3개예요. 그러나 제 필드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제 손에서는 낼 수 있는 하수인도 없어요. 그러면은 초보자 여러분들 생각을 하겠죠.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잘 우리 그 시험 볼 때 선생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시험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 지문을 계속 읽어보면 답이 나온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손에 뭘 가지고 있는지, 손에 어떤 능력을 가진 카드들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들은 여기 있는 끝에 하수인 7코스트짜리 빼고는 나머지 다 쓸 수가 있죠. 2코스트짜리 얼음 화살. 자, 이거는 하수인 하나한테 피해 3을 주고, 캐릭터 하나죠. 물론 얘까지 포함을 해서요. 캐릭터 하나한테 피해 3을 주고 빙결 상태를 만든대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 써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3개 중에 하나를. 근데 더 효과적으로 항상 생각하세요. 더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내가 손해를 덜 보고 최대한 적한테 손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모든 하수인의 빙결 상태로 만든다? 물론 이걸 쓰면 저 하수인들이 모두 얼어버려서 다음 턴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한 턴을 벌게 되는 거겠죠? 근데 다음 턴에 그 다음 턴에는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애들이. 그러면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 변이 하수인 하나를 공격력 1, 체력 1 양으로 변신시킨대요. 자, 좋은 카드예요. 되게 좋아요. 근데 필드에 보시면 공격력 1, 체력 1짜리 이미 2개가 있어요. 얘네를 공격력 1짜리, 하수인 1짜리 양으로 변신시킨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똑같이 공격력 1, 체력 1입니다. 물론 그 정도 다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지금? 그럼 공격력 2, 체력 3짜리 얘를 변신시키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돼요. 왜냐면은 그러면 공격력 1, 체력 1이 돼버리니까 데미지 1만 줘도 죽일 수 있는 애로 변하고 공격력 1밖에 받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코스트가 4짜리입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기 더 센 걸 낼 수도 있다. 더 공격력이 높고 더 체력이 높은 거를 낼 수도 있다. 왜냐면 코스트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강력한 어떤 거를 쓸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당장 제 손패에 있는 것만 해도 7코스트짜리 공격력 6, 체력 6짜리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때 이걸 써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신비한 폭발. 모든 적 하수인에게 피해 1을 줍니다. 자, 체력이 1이에요. 얘도 체력이 1이에요. 얘는 체력이 3이에요. 이걸 이렇게 딱 썼어요. 코스트 2를 소모해서. 그러면 양쪽에 있는 애가 죽었어요. 그러면 얘는 아까 체력이 3이었죠. 근데 데미지 1을 받아서 2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써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얘 체력이 2예요. 체력이 2인데 데미지 3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죽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데미지 1을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쟤를 지금 턴에는 못 죽이지 않나요? 네, 못 죽입니다. 근데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나의 살을 내주고 적의 뼈를 깎는다. 그겁니다. 여기 제 직업 스킬 써서 얘한테 피해 1을 줍니다. 그러면 피가 1이 남죠. 그러면 턴을 종료하게 되면 얘가 피해 2를 저한테 이렇게 주고 제가 이렇게 피해를 받고 턴이 저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아까 제가 이걸 하나 써뒀잖아요. 피해 1을 주는 걸. 그래서 얘가 피해, 지금 체력이 1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 카드를 굳이 소모하지도 않고 그냥 무한대로 각 턴마다 이 코스트를 소모해서 쓸 수 있는 내 직업 스킬로 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6코스트 중에 지금 이 코스트를 소모해서 4코스트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4코스트 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을 지금 턴에서 쓸 수가 있겠죠? 자, 여러 가지 또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코스트를 소모해서 체력 6짜리, 공격력 3짜리 하수인을 내버리게 되면 1, 2짜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아무것도 못하죠. 자, 지금 나온 카드 한 장 한 장을 다 설명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카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온 카드를 살펴보자면 코스트 4짜리죠. 그리고 공격력이 4고 체력이 3입니다. 근데 능력이 아군 야수 한 마리에게 공격력 2와 체력 2와 도발을 부여한다고 했어요. 자, 이 도발이 무엇이냐? 자, 여기 마우스 위에 올려보시면 여기 옆에 설명이 다 나와요. 여기 옆에 보시면 도발. 적은 반드시 이 하수인부터 공격해야 합니다. 자, 만약에 지금 하시는 분이 이 하수인 카드로 본체를 때리고 싶어요. 근데 못 때려요. 도발 능력이 있는 하수인을 왜냐면은 공격해야 해요. 도발 능력이 있는 하수인을 먼저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항상 최악의 그러니까 항상 만약을 대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도 되게 쓸 수 있는 게 많아요. 여기서 어떤 카드를 쓰느냐는 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카드를 써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나오는 상황은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카드가 나올 것이냐, 그거는 정말 할 때마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저라면 이걸로 먼저 도발 하수인을 없애고요. 이 환영복제라는 카드를 사용을 해서 아니죠. 네, 스톰윈드 용사를 냅니다. 스톰윈드 용사 같은 경우에는 내 다른 하수인에게 공격력 1이랑 체력 1을 부여를 하는데 이 카드가 죽으면 그 효과를 상실하게 되겠죠. 엄청 빠르고 강력하게 치라고. 지금 적도 공격력 올리는 카드를 썼어요. 하수인 능력이죠. 근데 하수인 능력으로 공격력을 1을 올려서 얘를 때렸는데도 체력이 1이 남아서 죽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은 다음 턴에는 무조건 얘를 때려서 죽이게 되겠죠. 왜냐면은 공격력 2, 체력 2짜리를 교환을 공격력 6, 체력 6짜리랑 교환을 해버리는 거니까. 항상 어떻게 이득을 볼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저라면 스톰윈드 용사 하나 더 내고 그 다음에 환영복제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또 선택이 나뉘죠. 이 필드에 나와있는 하수인을 정리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있는 걸 본체를 때릴 것이냐. 많은 초보자분들이 이거를 고민합니다. 아, 필드를 정리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그냥 본체를 때리는 게 좋을까? 근데 아까 똑같이 필드 나왔듯이 적 하수인은 도발 하수인을 먼저 공격을 해야 돼요. 그 말인즉슨 이 방패 모양이 돼 있는 이 도발 하수인을 먼저 때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도발 하수인이 지금 요 스톰윈드 두 마리의 효과 때문에 공격력 1이랑 체력이 1씩 올라서 원래 공격력 0짜리가 공격력 2가 되고 체력 2짜리가 체력이 4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공격력 2짜리 체력 2짜리가 만약에 얘를 때리게 되면 얘는 죽는데 얘는 체력 2가 남고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제가 얘랑 때려가지고 손해를 볼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본체만 때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털어 넘기게 되면 얘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보세요. 자, 이렇게 때리게 되면 체력 2가 남고 그냥 살게 돼요. 자, 맨 처음에 도발, 이렇게 밑에 도발이라고 써져있죠. 도발 이 하수인이 내게 되면 자, 이렇게 방패 모양이 생기면서 도발이 되게 됩니다. 자, 뭐 거의 이 정도면 이겼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수인 하나를 체력 1, 공격 1짜리 양으로 변신시킨다. 이 카드가 아까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좋냐? 자, 이렇게 하수인이 공격력 6, 체력 6 뭐 이렇게 막 되게 여러 능력이 막 있어요. 이 능력 때문에 되게 성가시잖아요. 지금도 원래 공격력 0, 체력 2짜리가 막 이렇게 막 세지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럴